3교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3교시에는 이제 남아있는 함수에 대한 풀이를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함수 부분도 여러분들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잘 풀기도 하고 자, 할 텐데 한번 보죠. 순위부터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은 평균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평균 가격이 여기 G5에서 G12 영역에 평균 가격 데이터가 쭉 적혀 있는데 평균 가격 데이터를 보고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는 가격이 높은 게 1등이 될 수 있도록 1, 2, 3위까지는 그 순위를 표시를 하고요. 그 순위 이외의 등수들 그러니까 4등부터 8등까지는 그냥 공백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if하고 랭크 함수가 나왔는데 일단 랭크 함수가 여기선 지금 랭크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랭크 EQ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랭크 EQ 함수가 우리한테 해주는 역할은 순위를 구해주는 역할은 랭크가 해주는 거고 순위를 보고 3등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서 3등 안에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등수를 표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공백 처리를 해주는 게 if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if가 해야 할 일인데 자, I 5번 셀에 갈게요. I 5번 셀에 가서 자, 최종적으로 순위가 보일 건지 공백이 보일 건지에 대한 결론은 if라고 하는 친구가 표시를 해주니까 자, if 함수를 불러오는 거죠. 자, if 함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if 함수를 불러오면 자, 먼저 로지컬 테스트 자리가 이렇게 있고 자, value if true와 value if false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서 순위 안에 3등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판단을 해야 하니까 일단 순위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랭크 EQ 함수를 부릅니다, 여러분. 랭크 EQ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랭크 함수를 호출을 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EQ 함수에 이렇게 딱 들어가죠. 자, if 만약에 가서 아이고 창이 갑자기 닫혔어요. 자, if 랭크 함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를 해줄 거냐면 순위를 구해보는 거죠. 뭐를 가지고 평균 가격 가지고 순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G5번 셀이 순위를 구하려는 숫자고 비교해봐야 되는 건 G5에서 G12 영역이에요. 당연히 절대 주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체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여기에 0을 적어주거나 생략을 해주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정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순위만 구해본 거지 이게 3등 안에 들어가는지 3등 이후의 등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조건을 언급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랭크 EQ 창에서 저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if 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f 창으로 넘어가 주는 거죠. 자, if 창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if 만약에 자, G5를 G5에서 G12 영역의 기준으로 내림차순 순위를 구했다라고 해서 그 순위를 구하면 순위가 1부터 8까지의 어떤 숫자로 표시가 될 거잖아요. 그죠? 1부터 8까지 어떤 숫자로 표시가 될 건데 그 수치 데이터가 3등 안에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자, 랭크 함수는 평균 가격 기준으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게끔 랭크 EQ가 지금 저 수식을 적었거든요. 이 수식으로라면 평균 가격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건데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등수가 1, 2, 3등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기준 지을 수 있을까요? 저 등수를 가지고 if문에서 여러분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오케이. 지은 씨가 얘기해 줬어요. 맞아요. 이 등수가 1에서 8이라는 어떤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적어주면 3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보는 거야, 등수가. 자, 등수가 1등이면 1인 거고
5 적혀 있으면 5등인 건데 그 수치 데이터가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3위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 3위 안에 들어온다. 오케이. if true다라고 얘기를 하면 3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의 등수를 그대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랭크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면 돼요. 3등 안에 들어오는 거면 그 등수를 그대로 표기해 주면 되잖아요. 3등 안에 들어온다면 1, 2, 3등 중에 하나니까 1등이면 1 찍어주고 2등이면 2, 3등이면 3 각자 그때의 등수를 찍어주는 거고 3등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 3위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value if false 자리에다가 큰 따옴표를 2번 넣어주시면 공백 처리가 되는 거죠. 공백 처리. 자, 공백 처리가 이렇게 되면은 자, 확인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는 3등 안에 못 들어왔나 봐요. 그냥 공백 처리가 됐어요. 그죠? 공백 처리가 됐고요. 자, 채우기 핸들러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자,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할게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딱 해주게 되면 1등, 2등, 3등에 해당하는 위치에만 등수가 표시가 되고 3등 이외의 등수에는 공백 처리가 이렇게 됐어요. 자, if하고 랭크 함수가 콜라보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 내가 if문을 다시 한번 켜보면 if 만약에 자, 어떤 평균 가격 기준으로 등수를 구해서 그 등수를 구한 수치 데이터가 3등 3보다 숫자 3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때의 등수를 표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자, 하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가 2020년도에서 제품 출시 연도를 빼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계산한 결과값 뒤에 몇 년도다 라고 하는 연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020에서 제품 출시 연도를 빼라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제품 출시 연도라고 하는 데이터를 적어 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문제에서 제품 출시 연도는 코드 마지막 네 글자를 이용해서 제품 출시 연도를 유출을 하래요. 그러니까는 위생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1897년에 만들어졌대요.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뭐 챔프라고 하는 약은 1955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저기 이 제품들이 그대들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죠? 그대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제품인데 여기에 이제 출시 연도 네 자리를 2020에서 빼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온 결과값 뒤에다가 연을 붙이는 거는 다 쓴 다음에 엔드 퍼센트에서 연을 붙여주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어라고 하는 함수, 그러니까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쓸 줄 아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함수와 수식을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질문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함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식과 함수가 적절히 섞여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자, 는 적어서 는이라고 결과값 는 적어주고요. 2020 빼기라고 수식을 직접 적어주는 거예요. 왜 2002에서 2020에서 제품 출시 연도를 빼기로 했으니까 자 2020 빼기 이렇게 해놓고요. 자 빼야 할 네 자리는 B5번 셀부터 자 코드에 끝에 네 글자가 적혀져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 괄호 열고 자, 라이트 괄호 열고 마우스로 B5번 셀을 툭 찍어주는 거예요. 자, B5번 셀을 툭 찍어요. 자, B5번 셀을 툭 찍고 컴마 4하고 괄호를 닫아요. 자, 그러면 B5번 셀에는 코드 값이 적혀져 있고 오른쪽에서 쉼표하고 4개 했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네 글자를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엔터를 쳤더니 위생천이라는 이 약은 123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수식과 함수식이 적혀 있는 모든 식 제일 뒤에다가
바로 뒤에다가 and 연산자를 해서 자, 몇 년 됐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적고 엔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텍스트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2020에서 빼기 연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알아서 산술 연산으로 마이너스 연산을 해주게 되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은 굉장히 쉽지만 수식에 어느 위치에 적절히 들어가는지 같이 쓸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지금 이 문제는. 자, 요것도 서식 없이 채우기 요렇게 표시합니다. 됐나요? 수식하고 함수하고 같이 나오면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한번 보죠. 자, 3번 문제는 광동제약 제품의 평균 가격의 평균을 구해 주세요. 자, 여러 제조회사가 있지만 다른 회사 말고 광동제약에서 나오는 제품의 평균 가격들이 있겠죠. 광동제약 제품이 몇 개 이렇게 보이니까 광동제약 제품의 평균 가격들을 찾아서 그거의 평균을 한 번 더 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브리지 if나 뒤에 에브리지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좀 귀찮지만 sum if하고 count if가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도 함수만 바로 푸는 게 아니라 함수와 함수의 수식 연산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구할 때는 광동제약 제품의 평균 가격 합계를 다 더한 다음에 광동제약 제품이 몇 개인지로 나눠주면 그 광동제약 제품의 평균 가격 평균이 구해지게 되겠죠. 자, 우리 이거 월요일에도 풀어봤었던 문제였어요. 자, 썸이프를 불러와서 썸이프를 불러와서 첫 번째가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입니다. 라고 인수해서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조건은 광동제약이다 라고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럼 광동제약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봐야 되는 셀들은 D5번 셀에서 D12번 셀이 되겠죠. 자, 요 범위가 될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자, 조건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광동제약이다라고 직접 적어 주셔도 되고 광동제약이라고 적혀져 있는 셀 값을 직접 찍어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광동제약이다. 자, 광동제약인 걸 뭘 찾아서 어쩌라고 제조사 중에서 광동제약인 걸 찾아가지고 뭐의 합계를 구하라고 합을 구할 실제 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광동제약 제품의 평균 가격들을 다 더해 볼 거라는 거죠. 평균 가격들을 다 더해 볼 거라서 다 더해주고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광동제약 제품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위생천하고 생록천이라고 소화제 두 개밖에는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580원, 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의 평균 가격 합계를 다 내봤더니 1,080원이에요. 일단 확인됐어요. 그럼 광동제약 평균 가격 합계를 다 구했고 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나누기 기호하고 count if 함수를 부르는 거죠. 자, count if 함수를 부를 거예요. 자, count if 함수를 불러서 자,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 자, 제조사 범위들 쭈루룩 잡아주고요. 제조사 범위 쭈루룩 잡아주고 얘들 중에서 어떤 조건인 거? 광동제약인 것도 셀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조건 범위의 같은 기준의 합계와 같은 기준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그 해당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두 개다라고 해서 나눠줬더니 광동제약은 평균 가격 540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일 거예요.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죠. 소화제 최저 가격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소화제, 구분 중에 소화제의 최저 가격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이거 또 평균이에요. 그래서 또 방금 위에 것처럼 썸이프랑 카운트 이프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디에브리지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어,
해열 진통제로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소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해열 진통제로 바꾸면 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만약에 문제가 어, dAverage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문항을 바꿔요. 자, 4번 문제가 아이고, 해열 진통제의 해열 진통제의 최저 가격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조건은 뭐 예를 들어서 L 4번 셀에 작성하시오 되어 있고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해열 진통제의 최저 가격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원래 dAverage가 나오면 조건 범위가 필드명하고 밑에 있는 조건이 나란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구분이 소화제다라고 하는 이 두 칸이 조건 범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대로 문제 풀이를 하면. 근데 문제에서는 바로 붙여 있는 거 말고 해열 진통제 거를 찾아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해열 진통제는 구분이라고 하는 필드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하세요라고 안 나오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조건은 L 4번 셀에 작성해서 활용하세요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요렇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고 해열 진통제 두 칸을 자, 이 4번, 이 6번 선택할 수 있죠? 컨트롤 키 사용해서 컨트롤 C 하고요. L 4번 셀에 컨트롤 V를 해요. 그러면 여기 L 4번, 5번 자리에 구분이 해열 진통제다라고 이렇게 두 개가 붙여 넣어서 들어가지죠. 우리 고급 필터 조건처럼.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직접 작성을 해놓고 이 조건을 가지고 dAverage를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자, 한번 작성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문제가 항상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만 사용하세요라고가 대부분 나오지만 가끔 이렇게 꼬아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죠. dAverage니까 필드 레코드 전체 잡을게요. J12까지 가도 되고 H12까지 가도 돼요. 어디까지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H12, 최대 J12까지 가고요. B4번부터. 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는 최저 가격의 에버리지가 필요하잖아요. 최저 가격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자, 최저 가격은 우리한테 7번째 있는 열이라서 추출하려는 열 번호를 7 적어주거나 또는 최저 가격이라고 하는 열 레이블 이름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이 필드에 대한 조건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2, 4번, 5번 두 개를 붙여줘야 되지만 지금은 문제에서 조건은 L 4번부터 작성하세요 했으니까 L 4번, 5번 요 두 개의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소화제 아니고 이거 이름 바꿉시다. 여기서 해열 진통제 최저 가격의 평균은 1,955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광동제약 평균 가격 평균하고 방금 구한 최저 가격의 평균 요거 두 개 다 쉼표 스타일 정도 한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됐나요? 디에브리지 문제가 나오거나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나오면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하세요로 보통은 유도가 돼서 나오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면 여러분들 고급 필터 하듯이 조건 적으라고 하는 그 위치에다 해당 조건을 이렇게 붙여서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를 한번 보죠. 최저 가격의 중간값을 구하세요 되어 있어요. 자,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두 번째로 큰 거 구하세요. 세 번째로 작은 거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맥스, 민, 라지, 스몰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건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중간값이 나올 때도 있어요.
중간값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자, 제2 13번 셀에 가서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중간값을 불러와 볼게요. 자, 중간값 쓰는 방법은 맥스, 민 쓰는 방법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해서 자, 최저 가격의 중간값 블럭을 잡아주세요. 산술에서 중간값하고 평균은 달라요, 그죠? 자, 중간값은 중앙에 있는 값인 거고 평균은 말 그대로 숫자들의 전체 합계에서 개수로 나온 그 산술 평균 값인 거고 중간값은 중앙에 있는 값. 자, 중앙에 있는 값 검색해 봤더니 제일 작은 350원부터 제일 비싼 4,500원 사이를 딱 중앙으로 나눠 봤더니 1,050원이 나오나 봐요. 확인 버튼 해주고 자, 이 1,050원도 쉼표 스타일 이렇게 해주고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저장 버튼 한번 해주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시험장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저장 전송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다른 작업들이 혹시 틀리지 않았는지 항상 시험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해보세요. 빨리 끝났다고 빨리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는 60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다 쓸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틀린 건 없는지 확인하고 항상 누적 저장 잘 해서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답안 전송 성공 버튼까지를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클래스룸에다가 답안 전송을 하는 안내 영상이 있어요. 여기 그 ITQ 센터에서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조금 촌스러운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답안 저장 전송하는데 좀 도움이 조금 될까 싶어서 영상을 클래스룸 수업 자료실에다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가볍게 살펴봐 주시고, 자,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공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장에 가실 때, 자, 시험장에 가실 때 10월 10일 토요일은 ITQ 엑셀 시험 날이죠. 그래서 고사장에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도착을 꼭 해주시고 고사실 좌석에 10분 전까지 착석 도착 꼭 해주시고 자, 준비물은 수험표 인쇄해 가셔야 돼요. 뭐 컬러 인쇄든 흑백 인쇄든 상관없어요. 핸드폰 사진 촬영해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촬영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인쇄 직접 꼭 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분증 챙겨 가시는데 운전면허증, 신분증, 뭐 여권 요거 셋 중에 하나 챙겨 가시고 검정 볼펜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챙겨서 꼭 가주시고요. 자, 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하는 거 저장 위치 알죠? 그죠? 여기다가 저장 위치는 문서 ITQ 폴더고 저장 파일명은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여러분들 성명으로 저장하는 거고 반드시 수시로 저장, 전송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한 달 조금 넘게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붙을 수 있게끔 잘 보고 오시고 토요일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 기출문제들 열심히 풀어갖고 저한테 언제든지 또 보내주시면 회신 꼭 드릴 거니까 질문사항도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보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 우리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개강해가지고 나는 그대들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들 수험표에 있는 사진을 자세히 보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봤는데 그래 우리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어쨌든 뭐 반갑게 수업하고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과제도 성실하게 잘 제출을 해줘서 고맙고요. 시험 잘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시험 안 보시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 출석 인정 과제까지 좀 잘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출석 인정 과제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풀이한 이 파일 그냥 그대로 바로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단톡방은 없애진 않을 거예요. 단톡방은 합격자 발표 3주 후에 나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은 결과로 다시 한 번 더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